눈을 사람하고 눈을 잘 마주치네. 저 정도만 돼도 괜찮아. 저 사람들 행복하다? 그렇지. 비교하는 거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따지기 때문에 그냥 행복해. 애기같이. 민주주의국가에서 1인 1표이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다. 우리 미래가 훨씬 큰데 아직 2시밖에 안 됐다.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잠시 후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십시오. 저는 1인 1표 선거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학생 때 아이가 얘기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이제 어제는 해명을 했죠. 중학생 시절에 아들이 얘기한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 중학생 저런 아이디어를 내 그게 안 되는데 저거가 만들어가고 중학생 구매를 하려면 해. 원하는 애. 다른 취지를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것은 왜 인터넷에 젊은 애들이 저렇게 지금 막 정쟁적으로 떠들거든. 바라보는 병아도한테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랑 엄청 싸우고.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다. 내가 거의 막 뒤집어 엎듯이 싸울 거거든. 니네 나도 그렇게 보려고 막 본인의 소리 막 본인이 1km 앞에 시속 100km 항변을 할 수 있겠죠. 본인 자리에서 얘기를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어른들 떠드는데 다 들락거리고.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 1인 1표가 확립되기까지의 과정. 교수니까 아주 잘 알 겁니다. 과거에는 1인 1표가 아니었죠. 귀족들만 투표권이 있었고요.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른바 보통 평등 비밀 이런 선거의 사정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확립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인 1표가 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의 차등 투표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논쟁을 거쳐가면서 지금 현재의 1인 1표제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안다면 자, 기대 수명 어쩌고 아니 기대 수명은 평균치의 개념.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런 식이죠. 한 70세 된 분이 투표를 한다고 그래서 미래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기껏해야 임기가 4년 5년 아닙니까? 4년 5년. 4년이죠. 4년 5년. 이 정도면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무슨 미래를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젊은 청년층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왜 대통령 선거 입후보 자격은 40세 이상이어야 하죠?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40세 이상이 출마를 하고 40세 이하는 대통령 나이 출마조차 어디야? 못하게 하는 50세 거예요. 있잖아. 40세 이하인 사람한테 훨씬 더 아이디어도 많고 그 다음에 개혁적인 그리고 나라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 따라. 그렇지, 사람에 따라서. 국회의원은 왜 25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그게 평균적인 인격 형성 과정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인 1표제가 확립되기까지 과정을 안다면 이런 얘기는 도저히 할 수 너무 없고 시원한 거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했을 때 노인 폄하성 발언이다 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물 먹는 것 같아, 산속에서. 그런데 다른 걸 강조하다가 이런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 말뿐만 아니고 과거 쟤 보고 나서 기분이 정의당 좋아졌다, 의장, 장애인. 그다음에 유시민 의원, 뇌세포 발언, 뇌세포가 죽는다 발언, 서른 의원,
전 의원한테 그때 79세 때 한국관광공사 감사로 가니까 79세면 쉬어야지 왜 그러냐. 그때 전 의원이 지금 젊은 사람하고 내가 푸시업을 해도 이긴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만 잔이는 떠났지 이제. 뭐 광고에도 나이는 죽었지. 숫자에 불과하다 얘기 있죠. 기대 수명이라는 건 평균 개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판단력은 나는 애기가 지침에 걸렸더라 잔이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감안해서 아니다. 그래도 1인 1표. 사회생활 하는데 돈은 못 벌어도 아까 걔 그래. 아니 저런 사람들이 할 단순 노동하면 돼. 그리고 저 맑은 웃음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은 에너지인데 요즘 미쳐가는 세상에. 내 차 시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차번호랑 이름만 입력하면 잔머리 내 물렸다, 차 이씨. 시세가 다 악마도 나옵니다. 540에서 640만 원. 첫째 날입니다. 이제 휴가철이어서 많이들 휴가도 가시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저더러 내일 휴가를 가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민주당의 이재명 모두 이제 휴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가족들과 외국으로 휴가를 가고 이재명은 서울 지역에 머물면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수혜가 나갖고 수혜 복구하고 이러는데 이런 가족들하고 계획을 영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가네. 이재명의 구속 집권당 여부가 대표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8월 달에. 그 다음 민주당에서 이재명 체제를 어떻게 퇴진을 시키느냐. 그런 거 하지 바꾸느냐. 말고 휴가를 가야 돼. 이재명의 10월 기책. 들어올 때 바로 들어오는데 뭘 그래. 12월 뭐 얼마나 멀리 갔어. 기책을 베트남 갔다 와. 주장들이 나오고 굉장히 한의사가 복잡합니다. 똑같네. 또 기책은 맞지를 을 말고 놓고 이재명 민주당 쪽에서 이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이걸 있는 같이 보네. 검찰의 이름, 명단을 공개를 해서 이게 수사하는 검사의 명단을 공개를 해서 배달들에게 좌표를 찍어주는 것이다. 이건 뭐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고 있고 또 유아영 부인이 어제는 MBC에 또 자신이 편지를 써서 유아영이 지금 검찰과 거래를 하고 있다. 검찰의 회유를 당하고 있다. 유아영이 그래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런 또 편지를 MBC를 통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 이재명이 구속될 것이냐, 10월에 사퇴할 것이냐, 12월에 사퇴할 것이냐, 정말 사퇴는 하는 것이냐, 모두들 이 정치권에서 하는 말들은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안을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의도를 깔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큰 줄기, 큰 가닥을 잡고 보면 좀 선명해지는 밖에서 부분들이 들어온 거야. 있습니다. 이건 안 했어. 먼저 이재명이 지금 윤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이런 사법 방해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위법 행위에 속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매연 들어오는 거야. 계속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또 이화영의 부인이 나서서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화영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이 감옥에서 뭐 자신의 진술을 부인하는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고 또 이화영이 부인과 법정에서 부부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민주당이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한동훈의 이 대결,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놓고 영장실질심사죠. 이 대결을 놓고 이재명은 검찰을 공격하고 있고 한동훈은 이재명의 증거인멸 부분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뭔 이재명이 노리는 김청이 것은 산다는 검찰들은 응? 자신의 김청? 영장실질심사에 가도 그거 모르지. 자신을 구속시키기는 쉽지 요즘 않을 좀 나올 수도 것이다. 있어.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를 아 있지 그 삼각홀로 생긴 집 있잖아. 앞에 한 10개인가 몇 개 지어놓은 거 예쁜 거. 그거가 되게 값이 올라가고 나오잖아. 한 2억 5천 이렇게 나오잖아. 이재명은 구속이다. 옛날에 라는 1억 걸 4천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팔았단 있습니다. 말이야 초반에. 일단 이화영의 부인이 어제 MBC에 지가 펜션을 운영하다가 이게 힘드니까 코로나 때 하나씩 이제는 파는 MBC에 거야. 했습니다. 그래갖고 민주당을 그쵸 통해서 팔았었어. 자신의 탄원서를 내니까 왜 참 민주당을 예쁜 통해서 동네인데 내느냐, 말이지. 안개가 아주 민주당과 그냥. 한 편이 아니냐,
이재명과 한 그놈은 거의 미쳐. 설국이야, 설국거리. MBC를 통해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경주랑 거기 들어갔다가 검찰이 길이 안 보여가지고 나오는데 해먹었어요. 경주 아주 새로운 경험했지 그날. 4월인데 구멍 푹푹 난 청치마 입고 갔는데 글쎄 강원도 갔다 올라오는데 눈이 막 쏟아졌잖아. 그게 작년 재작년인가? 않으면 이제 이화영이 석방이 될 것이다. 이걸 가지고 검찰이 남편에게 소위 딜을 하고 있다, 의뢰를 하고 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이화영이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법인카드 쌍방울로부터 받아서 이화영이 받아서 쓴 이 법인카드가 이화영이 받은 걸로 하면 뇌물죄가 되는데 이화영의 여비서 그러니까 이화영의 내연녀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 이 비서가 여비서와 내연녀야? 법인카드도 사용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여비서가 받은 것으로 해줄 테니까 검찰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내연녀는 뇌물죄보다는 좀 약한 것이다. 아내만 문제 없으면 이런 다른 걸 사람들하고 이제 상관없잖아. 검찰과 이화영 측이 그치? 거래를 해서 내연녀인지 검찰의 표현을 저렇게 해서 그런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데리고 MBC는 다니면서 지금 이화영의 척같이 이름도 공개를 불이 붙고 했습니다. 다니는지 모르지. 내연녀가 첩이지 뭘. 백정화 씨의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니 마들이 방송을 해서 그렇지 진짜 내연인지 비서로 끝난 건지 모르잖아. 아이 비서인데 내연녀라고 하면 저 소송 들어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까지 소송 들어오겠어? 조금만 더 참자 이렇게 남편을 격려하는 지금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좀 정신 차리면 소송 다 하지. 지금은 저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안 하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이 백정화 씨가 밑에 막 땀티 난다, 지난 것처럼 해도 땀을 그 많이. 백정화 씨의 주장대로라면 이화영이 더 큰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상금을 보고를 했다. 이 기조를 계속 유지를 평창 하면 읍내하고 진부하고 분위기 또 달라 그지? 진부랑 대관령 또 다르고. 아니, 백창 어디 그래도 크지. 근데 거기는 좀 더 그 이화영의